이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기출 문제 나와 있는 스타일을 볼게요. 기출 문제는 이 정도로 뭔가 많이 적혀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상대적으로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576페이지를 가봅시다. 아, 567페이지. 567페이지. 회사는 1274번. 576페이지. 오, 6, 7. 자, 아래에는 1번 문제죠. 자, 우리 법인세는 그 문제 5번에 들어가 있는데 법인세 문제는 제가 회사 코드 바꾼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특이한 회차들을 빼고는 6점짜리 문제가 5개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것만 가지고 6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고 다 하시면 또 내가 아는 소식은 6점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내가 알겠는 건 확실히 알도록 만들어 놓고 모르겠는 것도 어떻게든 칸쳐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점수가 다 까지는 일이 없어요. 자, 그럼 1번 문제를 보면 다음 자료 보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단 세무 조정은 각 건별로 한다. 자, 첫 번째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있죠. 자, 결산서상 수익금액 나오면 자,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가서 결산서상이니까 매출이죠. 그럼 그냥 이것저것 별것 없이 1번 매출 F4번 눌러서 우리 문제 순서대로 하면 제품 매출 10억 1200만 원. 다음 매출 상품 매출 5천만 원. 먼저 이거부터 맞추면 결산서상 수익금액 두 개 불러왔죠. 자, 다음 두 번째 상품 재고액 중 750만 원, 판매가는 815만 원은 시성품으로 거래처에 기반출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2020년 12월 31일 구입 의사 표시를 전달해 왔으나 계산서에는 시송 매출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자, 그럼 우리 시송 매출을 일단 써보고 결정하라는 건데, 그럼 구입 의사 표시하면 우리는 수익 인식을 해야 되죠. 우리 회계하고 생각 똑같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럼 세법은 인식하라는데 계산서에 아직 반영이 안 됐대요. 그러면 우리는 수익 인식하는데 수익 인식은 판매가고, 그럼 우리 재고액 중 적혀 있는 거는 우리 대응 원가죠. 이 금액 적혀 있는 거를 장부에 적혀 있는 걸 이 금액에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서 9분의 F2번 눌러서 상품 매출이고, 이건 상품 재고액 중이니까 우리 수익 금액은 815만 원이고 대응 원가는 750만 원이죠. 얘는 시속 매출 누락을 한 거네요. 그럼 얘는 세무 조정은 수익 금액도 조정해야 되고 대응 원가도 조정해야 되고 두 개 다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우리 방금 기본 예제는 아래 직접 입력이 파란색으로 눌러져 있어서 그냥 바로 썼는데, 얘는 안 써 있기 때문에 글자 쓰면 바로 창이 떠요. 시송이라고 치면 창이 뜨는데 시송 매출은 없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게. 그렇기 때문에 아래 직접 입력 한번 클릭하고 다시 이제 여기 클릭한 후에 시송 매출 누락한 거 815만 원 가산 조정하는데, 이거는 내년 차기에 우리
그 회계 처리하면 추이 날 거죠. 그래서 유보 발생이다. 얘 매출이야. 입금 산입, 시속 매출 누락한 거 유보다라고 써주고, 다음 우리 차감 조정의 시속 매출 원가 누락한 거 750만 원, 얘도 유보 발생 써뒀다가 회계 처리할 때에 추인해 줄 거죠. 그럼 원가 송금에 산입해. 송금 산입, 시속 매출 원가 누락 유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3번에 제품 재고액 중 X제품 500만원, 판매가액 800만원은 타인에게 위탁 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으로서 2020년 12월 31일에 수탁자가 판매한 것으로 결산서에는 위탁 매출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자, 얘는 지금 12월 31일 날 수탁자가 판매했죠. 그러면 매출로 인식해야 되는데 결산서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대요. 얘도. 그러면 제품 재고액이니까 제품 매출이고 800에 팔았고 대응원가가 500만 원이죠. 자, 그럼 똑같이 여기 기타 수익 금액 조정 아래에 F2번 눌러서 제품 매출 800만 원 수익 금액 대응원가는 500만 원. 적성품이 위탁 매출이죠. 위탁 매출 얘는 누락한 거예요. 그럼 얘도 800만 원 매출 수익 금액으로 가산 조정하고 500만 원 대응 매출 원가로 우리는 차감 조정에다가 두 개 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F3번 조정 등록 가서 위탁 매출 누락은 있으니까 F4번 눌러서 위탁 매출 누락 직접 써도 되고 F4번 있는 거는 쓰는 게 좀 편하죠. 800만 원 유보 발생. 얘도 위탁 매출 원가 누락으로 금액 5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조정해 주면 이제 지금 우리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뒤쪽은 입력이 끝났고, 항상 마지막에는 자, 상품 매출이 815만 원 수익 금액 증가해야 되고 제품 매출이 800만 원 증가해야 되는데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 가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여기에서 써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실수하게 되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직접 금액을 써주면 돼요. 직접 금액을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우리는 6점을 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본 예제 풀다가 이거 푸니까 이건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래서 기출 문제 보면 할만할 거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자, 또 다른 회차를 풀어 볼게요. 자, 654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281. 자, 654페이지 1281.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와 기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자, 손익계산서 일부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금액이 매출액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제품 매출액 20억, 상품 매출액 20억을 계산서상 수익금액 불러올 거고, 자, 영업외 수익에 이자 수익 자비익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얘를 수익금액이라고 말할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래 자료에서 이 중에서 부산물 매각이나 아니면 작업 폐물이나 이런 매각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야지 얘도 수익금액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럼 아래 내역 분석을 보니까 뭐 상품 매출에 대한 계정을 조사한 바 상품 매출을 매출한 금액 5천만 원을 매출로 계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동상품권은 기말 현재 물품과 교환되지 아니한 것이며 그에 대한 매출 원가는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 상품권은 언제 수익을 인식하죠? 상품권 수익 인식은 상품권이 회수되었을 때 인식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팔고 5천만 원을 매출로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얘는 아직 물품하고 교환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얘는 아직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데 매출로 계상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매출 취소할 거예요. 그런데 상품권은 매출 원가라는 게 없죠. 그래서 계산 안 돼 있으니까 매출 원가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냥 매출만 5천 늘려 놓은 거예요. 그럼 5천을 줄일 거예요. 또 영업외 수익 중에는 자비익이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자비익에 부산물 매각액이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400만 원을 이제 우리 부산물 매각도 수익 금액으로 써줘야 되겠죠. 다음 3번에 당사는 제품을 시형 매출하고 있다. 12월 28일에 거래처로부터 시성품에 대한 구입 의사표시를 받았는데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시성품 판매가 3천만 원이며 매출 원가는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다. 자, 일단 얘는 구입 의사표시 받았는데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 못했다는 건 아직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수익금액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3천만 원 인식을 하고, 그런데 매출 원가는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대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신경 쓰지 말란 이야기죠. 수익금액만 신경 쓰란 이야기예요. 실제 재고액만 써가지고 얘를 빼버렸었나 봐요. 그러면 매출만 인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봤으니까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가서 먼저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부터 보면 1번 매출 F4번 눌러서 제품 매출액이 20억이고, 다음 또 매출 F4번 눌러서 상품 매출이 18억이고, 방금 2번 내역 분석의 양가로 2번에 영업외 수익 자비익인데 1,000만 원이 아니라 얘는 400만 원이다.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줘야지 이제 계산서상 수익금액이 되고, 다음 내역 분석 1번에 있는 상품권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가서, 자, 얘는 상품 매출 계정이라고 문제 적혀 있으니까 F2번 눌러서 상품 매출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5천만 원만큼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천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얘는 상품권 매출 과대 계상한 거죠. 그죠? 다음은 또 아래 3번 두 개 다 해놓고 한 번에 조정할게요. 3번은 제품 시형 매출하고 있다고 적혀 있으니까 제품 매출이고, 얘는 팔았는데 장부에 안 쓴 거니까 3천만 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얘는 시송 매출 누락한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 각각 조정할 건데 조정 등록 가서 상품권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매출 아니야 입금 불산입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차감 조정 가서 직접 입력 누르고 상품권 매출 과대 금액 5천만 원. 얘도 상품권이 물건하고 인도되면서 회수되게 되면 그때 추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유보 발생 입금 불산입 상품권 매출 과대 계상 유보다. 다음 우리 시용 매출 누락한 거 얘는 매출로 인식해야 되니까 시용 매출 누락 3천만 원. 얘도 회계 처리할 때 추인할 거예요. 그래서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시용 매출 누락 유보다. 자, 이렇게 두 개 조정 넣었으면 수익 금액 조정 계산 가서 상품권 매출한 거 5천만 원 줄어들어 있고 방금 시용 매출했던 거 3천만 원 올라가 있으면 정확하게 들어와 있죠. 항상 이거 마지막에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메인 우리 서식이 첫 번째 있는 이 서식이에요. 수익 금액 조정 계산. 얘가 안 맞으면은 일단 서식 작성은 잘못되는 거니까 얘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도 끝이에요. 자, 다음 689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1284. 네. 일반에서는 결산서상 수익 금액은 다 맞춰 넣어야 되고 내가 빠뜨린 거 우리가 찾아야죠. 빠뜨린 거는 모르면 조정 못 하죠. 빠뜨린 거 알아야 하지. 그죠? 그리고 사실 제가 늘 이 수업할 때마다 마지막에 또 이야기하는 건데 우린 시험이니까 조정하는 거지 실무에서는 조정할 일이 없도록 장부에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법인세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처음 만나서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 거 가지고 재무제표 안 만들잖아. 근데 우리가 장부 기록한 걸로 세금 신고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부에 법인세법에 맞춰서 써요. 그게 사실 실무적으로는 제일 맞는 이야기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시험 목적으로 세무조정 할 거리들을 보게 되는데 이걸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는 거는 이제 법인세법 회계 차이니까 난 실무적으로 이 부분은 항상 손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거는 이제 적용으로 당겨올 수 있도록 걸어두는 건 아니면 체크를 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겠죠. 자, 689페이지에 그래서 1284번이고 자, 문제 전부 다 읽어보고 우리 입력 들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와 기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자, 제품 매출, 공사 수익이 있고 이자 수익, 고정자산, 처분이익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영업외 수익은 없네요. 자, 다음 공사 수익은 건설업 중 건축공사업과 관련된 수익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이 빌딩 신축 공사인데 올해 3월 1일부터 22년 10월 5일까지니까 장기 건설 공사죠. 그럼 장기 건설 공사면 얘는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입력해보고 보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뭐 암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따가 한번 해보고. 다음 도서관 신축 공사는 19년 12월 10일이고 22년 9월 30일, 20년 9월 30일이면 단기 건설 공사죠.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면 올해 완공인 거예요. 그죠? 올해 완공한 거죠. 지금 우리 앞에 그 기본 예제 푼 거는 올해 시작했고 내년에 완공인 거였고, 지금 이제 그게 반대 상황이죠. 전년도에 시작했고 올해 완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적혀 있는 거 보면 도급 금액이 2억이죠. 그리고 총 공사비 예정액이 1억 6천인데 그 아래 단기말 공사 누적액 1억 6천이고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공사 수익이 2억이면 올해 전부 다 인식했나 봐요. 금액이 다 일치하잖아. 올해 단기에 올해 다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20년도에. 자, 그럼 아래 3번 자료를 보면 당사는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 진행률에 의하여 공사 수익을 인식하였으며 1년 미만인 경우 완성 기준에 의하여 공사 수익을 인식하였다. 그럼 회사가 장부에 완성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럼 우리 세법은 그 완성 기준을 수용해 줄 거라 그랬잖아. 인정해 줄 거라 그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가 진행 기준에도 단기 건설공사는 완성 기준 해줄 건데 장부에 완성 기준으로 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줄 거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인정해 주니까 얘는 손댈 거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렇게 했어? 알았어. 전년도에 수익 인식 안 했어? 알았어.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문제 없고 얘만 문제 있는 거죠. 본 문제 하나요. 당사는 건설업 및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지금 얘는 문제는 이것만 이해했으면 손댈 거 없다라는 것만 알면 얘만 쓰면 끝나는 건데 이제 이거 가지고 생각을 막 하다 보면 시간 잡아먹는 거죠. 지금 우리 처음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중소기업들은 우리 단기 건설공사도 완성 기준 할 수 있는데 하면은 법인세법 인정해 줄 거라 그랬잖아. 얘가 지금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인정해 주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했으니까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가서 먼저 1번 자료 보고 제품 매출하고 공사 수익만 불러오면 되겠네요. 1번 매출 눌러서 F4번 누르면 제품 매출 20억, 또 매출에서 F4번 눌러서 공사 수익금 14억, 다음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이 장기 건설 공사라 그랬죠. 그럼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와서 공사명은 빌딩 신축 공사, 도급자는 주식회사 기린, 도급 금액은 100억, 해당 총 공사비 연도말 누적 공사비는 10억, 총 공사비는 80억. 그러면 12억 5천만 원 인식해야 되는데 아래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공사 수익은 12억만 인식해서 5천만 원을 높여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우리 얘는 직접 앞에 했던 것처럼 입력해도 되고 우리 기본 예제 때 빌딩 신축 공사 5천만 원 유보 발생해도 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공사 미수금 과소라고 이걸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앞에는 두 개가 있어서 구분하려고 제가 글을 쓴 거고
F4번에도 진행률 차이에 의해서 공사수익금 누락 인식액을 입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적혀 있죠. 적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는 이유잖아. 그래서 이거 선택하셔도 되고 직접 그냥 입력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해서 5천만 원을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수익금액 인식할 때 상대방이 그 돈을 주면 그 돈을 세금계산서 이제 발행해 주면서 그 돈만큼 수익을 인식하다 보니까 차이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세법은 그냥 무조건 공사비 쓴 만큼 비율만큼 수익 인식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종종 한다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을 한 거고, 자 이제 다시 우리 기본 예제 쪽으로 올게요. 443페이지로 와서 자 이번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볼 건데, (443페이지) 자,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이라는 글자 본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제 봤는지? 자, 우리 회사 9200번으로 가서 우리 방금 기본 예제 작성하고 기출문제 푼 게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죠.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들어가 보면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이 이거예요. 지금 이 금액, 얘가 조정 후 수익금액이에요.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인데, 지금 우리가 첫 시작할 때 결산서상의 수익금액을 조정 후 수익금액으로 만들었죠. 근데 얘 둘이가 차이가 났잖아. 그럼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이 이거예요 라고 제시를 하는데, 세법은 지금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을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 법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결산서상 수익금액을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으로 조정을 했죠. 지금 얘가 지금 조정 후 수익금액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할 작업은 이제 이 조정 후 수익금액을 가지고 이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만들 거예요. 더하고 빼기를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간주공급, 예를 들어 사업상 증여를 했어요. 그럼 시가로 팔았다고 신고를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 돈 번 건가요? 돈 번 거 아니니까 세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우리 법인세는 벌어야지 세금 부과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는 방금처럼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 있는데 번 게 아니니까.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방금처럼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들어가 있는 거면 이것 때문에 차이 날 거야. 이 금액 더해봐. 그러면 일치할 거야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방금 우리 앞 페이지에서 여기서 조정할 때에 금액들을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했으면 과세표준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특례에 의해서 취소하고 이런 행동을 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세금계산서 발행해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해둬서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수익금액으로 취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 금액들을 취소하고 막 그랬죠. 어떤 거는 물건 팔았다고 통보 못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해서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얘 판 거라고 집어넣기도 했잖아. 그럼 얘네들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똑같아질 거잖아. 부가세법이 알고 있는 거.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제 처음 수익금액 조정명세에서 해서 이걸 만들었으면 조정 후 수익금액은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생각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더하기 빼기를 할 거라서 우리가 부었을 때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플러스야 뭐 더하기 안 누를 거지만 그 금액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조정 후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자, 그럼 자 교재 445페이지로 가서 자, 이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 자료라고 적혀 있는데 이 자료는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시험 때는 이렇게까지 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조정한 이 금액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불러가질 거예요. 자, 그럼 공사 수익금액 가산납 금액은 작업 진행률 차이 및 차감라는 수익금액 인식기준 중소기업 특례에 의해 계산된 공사기송고 차익분이다. 지금 이 두 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작업 진행률에 의한 거 했던 거 그리고 얘는 우리 특례에 의해서 취소했던 거 그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적혀 있고 제품 매출 가산난 금액은 위탁 판매 매출자의 수납 판매분 2천만 원 차감란은 장기 할부 매출에 대한 것으로 얘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는 거고 부산물 매각 수입은 제품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다. 부산물 매각 수입은 제품 매출하고 관련됐고 세금계산서 발행됐다라고 되어 있고 매출 과목별 업종과 표준 소득률 코드가 적혀 있죠. 자, 우린 이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코드 번호는 당연히 알려주는 거고 3번에 영세율 적용분은 제품 수출분이며 그 외 수익금액은 전액 내수분이다. 지금 영세율 적용되는 부분을 찾아봐서 영세율만큼은 제품 매출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제품 매출인데 3천이 영세율이면 7천이 우리나라 내수에 판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공사 수익금 중에는 면세 수익금액이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 표현은 왜 적혀 있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면세 수익금액이 안 들어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면세 사업 수익금액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법인세법은 과세사업이든 면세사업이든 돈 번 건 다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과세표준에 이 3억 원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에다가 얘 더한 금액 가지고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차량 운반구 매각 수입한 거 840,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의 차익 내역은 세무조정 자료 참고하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클릭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자, 금액이 들어와 있죠. 자, 이 금액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서 이 금액을 보세요. 이 금액. 그럼 이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에요.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일치하죠? 지금 여러분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열어놓고 보시면 이 금액하고 일치할 거란 이야기예요.
일치 안 하면 불러오기 다시 눌러서 일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서식이 같이 나오는 게 더 많은데, 같이 나오면 얘를 작성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에서 해서 이 금액이 여기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금액은 지금 우측에 있는 이 금액들이 금액 큰 순서대로 그냥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그럼 우리가 문제를 보고 짝지를 좀 맞춰야 돼요. 지금 얘가 제품 매출 거니까, 그러면 제품 매출은 경비율 번호 이거죠. 그럼 이걸 여기에 경비율 번호에다가 이걸 써줄 거예요. 269504. 지금 짝 맞추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앞에 업태 종목은 문제에서 알려주면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이 경비율 코드 번호에 있는 게 전부 다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업태 종목으로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면 수정하고 제조, 건설, 자재. 다음 5억 9,285만 원은 공사 수익금 거네요. 그럼 제일 위에 451101이라고 치면 업태 종목이 나오죠. 건설, 일반 건설. 다음 6천만 원은 부동산 임대 수입이에요. 그럼 701201 업태는 임대, 종목은 부동산 임대. 자, 그럼 이제 이 160만 원은 뭐였죠? 우리 여기에서 160만 원은 부산물이었잖아. 기억나시죠? 이 부산물은 당연히 업종 코드나 경비율 코드가 없겠죠. 부산물 매출이라는 하는 업종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럼 이 부산물은 제품 제조하거나 공사하는 곳에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산물 매각 수입은 제품 매출 관련해서 발생된 거래. 문제 적혀 있죠. 그럼 왜 이걸 찾아야 되냐면, 그럼 제품 매출이 어느 거였죠? 이 금액이죠. 그럼 이 금액에 우리는 7억 7,800만 원에다가 부산물 매각 수입 160만 원 더해서 제품 매출에 있는 수익 금액을 합쳐서 7억 7,960만 원으로 얘를 수정해 줄 거예요. 공사 수익 금액에서 나왔다면 공사 수익 금액에 더해 줄 거고, 제품 매출에서 지금 나왔다고 하니까 제품 매출에다가 이 160만 원을 합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금액 넣었으니까 얘는 지워야 되겠죠. 여기에 금액 더해주고 나서 얘를 지울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지죠. 그래야 지금 이 금액이 조정 후 수익 금액하고 이 금액 일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 금액이 조정 후 수익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160 있던 거 여기 더했으니까 일치할 거잖아요.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 확인해야 되는 게, 자, 문제에서 영세율을 알려주면 좋은데 영세율을 안 알려주고 있죠. 그럼 안 알려줄 때는, 자, 우리 지금 오른쪽 탭을 보시면 과세표준하고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의 수익금액의 차익을 검토하는 탭이에요. 글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의 차익을 검토하는 탭인데, 이 탭을 클릭하면 위 상단부에 영세율 금액이 적혀 있죠. 그럼 2억 원이 지금 영세율이라는 거예요. 2억 원이. 자, 그럼 2억 원 영세율 금액 알았으면 다시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에 와서, 자, 이게 어디에서 발생한 거라 그랬죠? 제품 매출이죠. 문제 여기 적혀 있잖아. 영세율 적용분은 제품 수출분이며, 그죠? 그럼 지금, 자, 여기 서식 보시면 이 금액이 수익 금액인데 수익 금액은 둘로 나눠요. 내수 판매냐 수출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요. 이 매출이 내수 판매냐 수출이냐 나눠서 쓸 건데 지금 얘 중에 2억 원은 지금 수출이라는 거잖아. 그럼 2억 원 뺀 금액을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5억 7,960만 원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 수입 상품을 우리나라에 판 게 아니죠. 2억이 수출한 거잖아. 그러면 수입 상품을 0원 쓰거나 스페이스바 엔터 지우면 수출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차익 검토하기 전 작업까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게 차익 검토하기 전 금액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과세 표준과 수익 금액 차익 검토 탭으로 가서 자,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1년 동안 들어온 금액에 합계하고 지금 우리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가져온 이 금액하고의 차이가 지금 2억 7,055만 원 나눠봐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떤 이유에 대한 차이인지를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금액 쓰면서 입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차익 검토하는 거야. 과세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익을 검토하는 탭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에 조정 후 수익금액이 면세가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면세 수익금액이 들어가 있죠. 3억이. 그럼 얘는 항상 들어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럼 시험 때 계속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이다.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들어가 있는데 적어줘요.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그럼 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먼저 지금 우리 편하라고 얘는 기본적 값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 그 과거에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표준 명세서에서 수익금액 제외 항목 이야기할 때 제가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 이것들은 수익금액 제외 항목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게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음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풀 때도 세무일급에선 얘 열어보면 돼요. 얘가 수익금액 제외예요. 이 항목은 법인세법 수익금액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 돈 번 게 아니잖아. 내가 나한테 팔을 때 돈 번 거야?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수익금액 제외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세표준에는 얘네들이 다 간주공급, 간주임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안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들어와 있는 항목들이죠.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작업진행률 차이라든지 공급시기 차이라든지 매출 누락은 있는데 또 우리 추가적으로 특례나 그런 거는 뭐 잘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 여기 빈칸에 만들어서 더하고 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서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수익금액에서 먼저 우리가 세무 조정하면서 손댔던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4,385만 원만큼 매출액을 높여줬죠. 여기서 지금 여기에 이 금액만큼 매출액을 높여줬죠. 수익금액을 높였잖아. 근데 세무계약서가 발행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세무계약서 발행된 거는 이 금액들만 발행되었지 우리는 이만큼 높여버린 거잖아. 그러면 자, 이 4,385만 원을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그렇죠. 빼줘야 되겠죠. 우리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으로 맞출 거랬잖아. 지금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방금 조정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매출액을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빼줘야 되겠죠. 그럼 방금 얘가 작업 진행률의 차이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4,385만 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또 다음 이번에 2억 8천만 원은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된 건데 우리는 2억 8천만 원을 전부 다 취소해 버렸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은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더해줘야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근데 특례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여기 빈칸에 단기 건설공사 특례에 의한 거다 2억 8천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이 1,000만 원 있죠? 이 1,000만 원은 뭐였죠? 이거였죠? 우리 수익 금액에서 1,000만 원. 위탁 매출. 세금계산서 아직 미발행되었으며 이거잖아. 그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됐고 아무 그 계산서에 매출도 처리 안 한 건데 우리는 수익 금액에 1,000만 원 높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럼 이 1,000만 원을 우리는 매출 지금 누락한 거니까 1,000만 원을 줄여주고 자 다음 이제 이 3,000만 원은 제품 매출의 장기 할부 매출이었죠. 5천 중에서 2천만 원만 시작할 거라서 3천만 원 취소한 거였잖아. 우리 앞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대요. 5천만 원이 다 발행이 됐나 봐. 그런데 3천만 원 우리 줄였으니까 다시 3천만 원을 높여줘야지 되겠죠. 그러면 얘는 특례기 때문에 칸 만들어 줄 거예요. 장기 할부 매출 특례에 의한 거 3천만 원을 더해 줄 거예요. 그럼 지금 항상 얘네들을 올렸으면 내리고 내렸으면 올리는 건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가 메인인 거예요. 사실. 자, 다시 5번 자료를 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 표준에는 차량 운반구 매각 수입이 840만 원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 표준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의 내역은 세무조정 자료 참고한다. 이건 다 했으니까 그럼 과세 표준에 차량 운반구 고정자산 매각한 게 84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수익 금액에는 이 금액이 안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자동차 팔았을 때 여러분들 이거 매출로 처리하나요? 돈 번 건가요? 내 자산을 주고 자산을 받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고정자산은 자산이잖아. 나 1,000만 원짜리 차 주고 뭐 내가 800만 원을 받든 1,200만 원을 받든 자산 주고 자산 받는 거예요. 그 차이는 수입 비용이 들어가서 손익계산서 들어가고 할 건데 과세 표준에는 1,000만 원을 팔았으면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 이건 내 번 돈 아니죠. 매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금액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유형자산 및 고정자산 매각에 관련된 것, 자산 매각에 840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대주면 금액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도 실제 월세처럼 받은 거 아니잖아. 그냥 보증금 가지고 이자 받았으니까 10%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 말 안 하냐면 간주임대료를 우리 예를 들어 보증금 있죠?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실제 이자가 붙을 거잖아. 그럼 법인은 그 이자 붙은 거 가지고도 세금 내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또 임대료라고 하는 건 이중과세잖아. 우리는 포괄주의라서 소득 종류 안 따지고 이자 수익해서 장부에 쓴 거 다 세금 부과액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는 수익 금액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주임대료 600만 원을 과세표준 썼으니까 간주임대료에 60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우리는 항상 빨간색이 있으면 경고의 의미다가 사라지면
정확하게 맞아졌다는 느낌 들죠? 그죠? 이렇게까지 맞춰주고 저장하면 끝인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얘처럼 지금 이것 뭐냐 앞에 우리 이렇게 조정한 것들 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다 손대는 문제는 안 나와요. 얘는 지금 우리 그냥 시나리오처럼 작업하는 그 따라하기 형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같이 시켰는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시키니까 그냥 생각만 한번 이렇게까지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기출 문제 있는 거 볼게요. 자, 페이지 665페이지로 가봅시다. 이건 한국말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665페이지 회사는 1282.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 자료. 자, 지금 이 글자를 잘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 자료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럼 이게 조정 후 수익금액이라는 건가요? 아니죠. 결산서상 수익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정 후 수익금액은 여기 조정사항이 만약 있다면 여기에 가감을 해야지 조정 후 수익금액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제품 매출과 공사 수익금액에는 영세율 대상 없으며 국내 생산품의 국내 내수 판매분이다. 전부 다 우리나라 판매분이라는 거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내역이 있는데 수정신고서 반영분으로 해서 공사수익금, 공사수익금 과세면세, 제품 매출, 기계장치 매각. 일단 얘 눈에 띄네요. 그죠? 일단 얘 봐두고,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수정신고 내역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수정신고하면 과세표준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 수정신고 아직 안 했으면 안 들어와 있는 거고, 그죠? 기존에 안 들어가 있다 수정신고에서 반영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는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 선수금 중 1,000만 원은 선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단기말 현재 제품 공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는 수익인식 회계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수익인식은 제품을 인도한 시점이잖아. 지금 아직 인도 안 했죠? 그럼 수익인식 안 했겠죠? 장부에 선수금이라고 썼을 거라는 거예요. 분기할 때. 그런데 법인세법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법인세법도 인도해야지 수익금액 인식하는 거니까 잘했어 하고 안 넣어둔 거예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표준에는 들어가 있겠죠. 자, 지금 제 말 이해가시나요? 실제 판 게 아니니까 수익금액은 안 들어왔어.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맞춰주려면 1,000만 원 더 해줘야 되겠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다음 3번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 시 발생한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금 산입 공사수익금 5천만 원 유보,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과소분임, 입금 산입 가산 조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조정 후 수익금액은 공사수익금 여기에 5천만 원이 더 더해져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지금 얘는 결산서상의 수익금액 준 거잖아. 그럼 지금 이 금액에다가 5천만 원 더한 게 조정 후 수익금액이겠죠. 수익금액 과소분이라서 5천만 원만큼 가산 조정하면서 여기에 매출액도 5천만 원을 더해줬겠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 5천 더해야 되는지.
왜냐면 얘가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아니고 계산서상 수익 금액이라서. 자, 그럼 이제 정보 봤으니까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에 가서 자, 금액이 막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 금액들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문제에 있는 금액으로 수정하면서 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제품 매출은 이 번호 맞고 제조 그대로 제조 전자응용 공작기계 25억 9천만 원 일치하네요. 다음 451104 건설 건축공사 얘는 얼마라고 써야 되죠? (20억 5천만 원이다) 라고 써야 되는 거죠. 왜 20억 5천만 원인지 이해가시나요? 20억 5천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부산몰 관련 원래 없었고 수출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작성이 끝났죠. 자, 그럼 이제 과세표준 수익금액 차익 검토 탭에 가서 자, 지금 얘가 안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럼 불러오기를 누르고 자, 그럼 지금 업종별 수익금액에서 지금 얘가 수익금액 이거 우리 기출문제 백데이터하고 지금 일치가 좀 안 해요. 지금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이 여기에랑 일치해야 되는 금액이죠. 조정 후 수익 금액이잖아요, 얘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방금 얼마였죠? 4640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수정 신고 했는데도 값이 틀리게 들어와 있어. 에이, 이게 데이터 아직 수정 안 됐나 보네. 여러분들 이렇게 금액 들어와 있나요? 데이터? 잠시만요. 데이터가 값이 잘못 틀려서 데이터 값을 조금 수정하고 볼게요. 자, 잠시만요. 시험 때는 절대 이런 이상한 데이터 실수 안 해요. 자, 여기 금액에 4억 5천만 원 있는 걸 4억 1,500만 원으로 바꿔주세요. 4억 1,500만 원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제가 왜 지금 여기 데이터가 틀렸다라는 걸 알고 지금 이야기했냐면 이 금액하고 수정 신고한 거에 이 금액하고 일치해야 됐거든. 근데 일치 안 해서 제가 방금 어느 게 일치 안 하나 뻔하게 면세 수익 금액은 일치하니까 나머지겠는데 빼기 싫어서 방금 뒤에 제대로 된 그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는 제대로 들어올 거예요. 이게 수정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 넣으면 값이 풀리더라고 잘. 그래서 이 데이터 맞는 게 된 거니까 시험 때는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당연히 시험 때 들어와 있겠지만 이 금액은 혹시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정리한 거죠. 이게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값하고 과세표준하고 차이하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이 과세표준 수익금액 차익 검토에 지금 이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치해야 되는데 방금 일치 안 해서 제가 손댄 거였어요. 이거하고 지금 이 과세표준하고 차이할 거잖아. 그래서 방금 제가 이 금액은 이 앞에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우리 맞춰놓은 금액하고 틀려서 이걸 쓴 거고, 얘는 문제하고 틀려가지고 방금 손댄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틀린 걸 알았지, 아니면 저도 모르겠죠. 시험 때는 이런 행동 잘 안 할 건데 그래도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하면, 자, 우리 2번 자료에서 과세표준에 기계장치 매각한 5천만 원 있죠. 고정자산 매각이 있으니까 고정자산 매각에 5천만 원을 써주고, 고정자산 매각에 5천만 원 쓰고, 다음 우리 선수금 1천만 원 수익금액으로 인식 안 했는데 세금양사 발행된 거 더해줘야 되겠죠. 1천만 원. 그래서 이 1천만 원은 거래 공급 시기 차이 가산에다 그냥 1천만 원 써주고, 다음 우리 제일 문제 아래에 보면 공사 수익금 5천만 원 적혀 있는 것 있죠. 이만큼 우리는 더했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됐겠죠. 우리 법인세법 혼자 올렸던 거잖아. 그래서 5천만 원 빼줘야 되겠죠. 작업 진행률의 차이에서 마이너스 5천만 원 이렇게 써서 얘가 딱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 누르면 이 문제도 끝이 났어요. 자,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만 나오는 문제는 뭐 옛날에는 들어 나오더니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얘만 나오는 거는. 그런데 두 개가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랑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두 개가 같이 나오는 타입이 훨씬 더 요즘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같이 나오면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우리 이런 기억 생각나시나요? 급여자료 입력하는 문제 할 때 급여자료 입력만 나오면 다양한 우리 그 비과세 항목이나 막 여러 가지 정보를 주다가 원천징수 유행사항 신고서 서식 하나만 더 넣어도 문제가 간단해지잖아. 얘도 그래요. 두 개 서식이나 세 개 서식을 쓰는 순간 문제는 엄청 간단하게 한 개 입력하고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서식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개 서식이 합쳐져 있으면 우리가 문제 읽을 때는 기분 나쁜데 막상 서식 들어가면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섞여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시간 좀 됐으니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